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장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끝까지 또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큰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힘을 뽑아줬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그래도 한 3, 4일째 정도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만기일이었고요. 또 장 후반에 급하게 올라간 모습은 역시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개별 종목이 조금은 오후장에 좀 쉬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의 힘은 오늘 괜찮았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면서 좀 불안한 전국이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글쎄요, 기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남아 있고요. 이것이 어떤 변수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갈치로의 행방불명님, 안녕하세요. 본방사수 오랜만입니다. 말씀 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이게 장애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식이요법 비슷하게 좀 이렇게 음식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댓글창에 생갈치 1호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갈치가 먹고 싶네. 그리고 오늘 점심때는 제가 고등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생선이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방사수 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수시아님, SW님, 안녕하세요. 네, 등골아빠님, 안지연님, 서창민님, 어멈님도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DK님, 그렇게 들어오셨고요. 우우님, 들어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셔서, 평소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또 눈에 보이시기도 합니다. 닥터 K님도, 닥터 K님이 아마 한의사 분이신가요? 네, 최근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도 몸 관리 관련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미니 배짱님도 많이 아팠다 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같이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아프지 말고 상승장을 대비해서 건강하게 딱 유지를 하셔야 돼요. 상승장 오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상승장을 준비해서라도 몸이 아프지 말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수키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잘 못 보던 이 성함이라 오늘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자, 이씨님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평소에 좀 못 보던 분도 들어오셨고, 양말님도 오셨고요. OJ팀 들어오셨어요. 레드369님도 장염이 유행이라고 요즘 한동안 고생했다 말씀 주셨어요. 제이돌돌님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관련해서 지혜수님 이렇게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배가 아프니까 집사람이 이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도 끓여주고, 계속 이렇게 음식을 바꿔가면서 콩나물도 끓이고, 무국도 끓이고, 아주 슴슴한 이렇게 국 중심으로 장에 이렇게 자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배려를 해주는데, 고마운 마음이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사실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족의 상당히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당히 또 고마운 마음, 이렇게 연말이잖아요. 또 그런 것들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양자암호, 초전도체, 비만치료제, 게임, 메타버스, 원격진료, 원전, 요리기판, 영화, 통신, OLED, 태양광, 자율주행, 통신장비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지금 쭉 불러드렸는데 섹터가 골고루 이렇게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부합했던 소비자 물가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90% 이상의 금리 인하 확률로 올라갔고요. 빅테크 일제히 상승했고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자료 말고 첫 번째 자료, 요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부분 다 예상치를 대부분 다 부합했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을 했고요. 핵심 소비자 물가 포함해서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패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M7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돌파했고 신고가 경신이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알파벳이 5.5% 상승했는데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과 제미나이 2.0 출시 소식입니다. 신형 AI 모델인데 여기에 따라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소비자 물가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줬고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점도표 경기감 속에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피는 소비자 물가 예상치 부합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3거래일 연속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기준으로만 본다면 코스피는 현물을 개인이 30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1600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900억 순매수 이렇게 들어왔고요. 순매수 그다음에 순매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아주 의미 있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향에 한국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그러나 이제 장중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승폭이 견조하게 올라가다가 이 대국민 담화 이후로 가격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대통령이 자진하여 거부를 하는 이야기를 했고 탄핵 후에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그런 아주 긴 장문의 글을 발표했죠.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을 또 시사하는 발언을 바로 하면서 토요일 표결에서 어떻게 될지 좀 불안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했던 가운데 방산과 조선, 특히 HD 현대미포가 신고가 보였고요. 산업재와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에 또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금리 인하 더불어서 SK그룹의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일단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요. 다음 주 BOJ, 그다음에 FOMC 통화정책 회의들 이후에 환율과 금리 등락의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지속됐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당화에 의해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기도 했지만 SK팜테코가 비만치료제 수주 소식에 비만치료제 관련주라든지 CDMO 관련된 중심으로 강세 보이면서 지수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CPI 안도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 같은 기대감에 미국 IT가 속동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 이후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든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기대감 역시나 불거지면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움직임도 오늘도 있었습니다. 14일 예상되고 있는 2차 탄핵안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지 등의 정치권의 사퇴 수습 노력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투쟁 의지를 또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장중 246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담화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종가 무렵에 주가주 선물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확 또 땡기는 모습이 나오겠죠. 행정부와 정치권의 탄핵 국면에 따라 마비되어 있는 현 상태에 장기화 우려에 따른 등락은 또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로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보험이 강세였던 반면 철강, 금속과 건설업, 조기 목재와 약세 보였고요. 양자 컴퓨터 개발과 함께 신규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하면서 알파벳이 약간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죠. 브로드컴이 애플과 협업 소식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유입됐고 CPI 컨센서스 부합으로 미국의 시장에서 길수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강세였고 특히 삼성전자는 5장 들면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코 산업국장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 상황과 별개로 내년 원정 계약 일정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BHI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계엄 여파로 수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계감에 하락했던 방산업종도 계엄 직후 폴란드와 K2 수출 논의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계약 지연 원인이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지 업체 상황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고 방산업종들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방산업종 강세가 이끌었고요. 반면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서비스 업종 그리고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했던 KG스틸과 현대제철 등 철강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운송과 기계 장비가 강세였던 반면 기타 제조와 금융 업종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들이 상당히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종가 무렵에 일단은 만기일 날 주가의 선물이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끊임없이 쭉 땡기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주가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였죠. 근데 종가 무렵에 또 이제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막판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예상치에 부합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8.6%까지 높아졌지만 25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3회에서 2회로 다시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번에 FOMC 이후에 점도표를 좀 봐야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변수는 될 수 없고요. 이 FOMC에서 어떻게 점도표가 25년 이후로 찍히느냐를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진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매크로까지 간단하게 보고요. 종목으로 한번 업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자, 첫 번째 삼성증권이 보고서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증권에서는 최근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방향성 그리고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등의 수급 이슈가 일부 불거지면서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말에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탄핵 정국에서 대부분 또 주가들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역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적 성장과 다양한 R&D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25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커버리지 기업들의 25년 실적은 매출액은 전체 올해보다 1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81%나 급증할 것으로 보면서 견고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커버리지 업종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커버리지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 전망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종군당, SK이노엔, 동아ST, SK바이오팜,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보이는데 막대 그래프가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만 막대글을 보시면 23, 24, 25에 대한 매출액 추이인데 대부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그 다음에 종군당, SK유네 대부분 보면은 24년보다는 25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뜨는 것으로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진다. 매출액 구조도 좋아진다. 그 오른쪽 보시면은 커버리지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역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 그리고 셀트리온이 191% 올해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31% 녹십자가 92% 증가 그리고 지금 종군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살짝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보다는 좋아지는데 23년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리고 지금 HK이노엔은 15% 그리고
동아 ST 같은 경우 66% 그리고 SK바이오팜은 133% 증가할 걸 보이고요. SP팜도 56%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질 걸 보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아쉽게도 역시 영업이익 추이가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보다는 영업이익 증가가 훨씬 높게 나오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도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GLP-1에 대한 규제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임상적 효능, 혈당 관리나 체중 감소, 비만 관련 합병증에 대한 효과 명확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GLP-1에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봤고요.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인가요? 그런 쪽들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은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또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제약바이오 쪽을 내년에도 상당히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 헬스케어 업종 분야별 탑픽인데요. 분야별로 좀 볼까요? 보시면은, CMO 같은 경우는 투자에겐 오버웨이트인데 탑픽으로 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 SK바이오팜과 녹십자 두 종목을 뽑았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D&D 파마텍 이쪽은 이제 비만 쪽이죠. 오늘 펩트론도 오르기도 했지만 D&D 파마텍을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이쪽도 상당히 좋게 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로 주도 종목으로 이야기했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두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 탑픽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ADC 제형이나 ADC S 제형 이런 쪽은 역시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긍정적으로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도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SK그룹의 원료의약품 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게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SK팜테코 매출 연 매출이 9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를 2배가 넘는 규모로서 국내에서 젯바운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이 아마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아마 아닌가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즈랩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죠. 주가들이 상당히 매섭게 주가들이 올라온 모습이어서 간만에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좀 주가들이 상당히 높은 주가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일부 은행주들도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최근에 탄핵 정국이 들어가면서 역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이 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쳐지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은행주, 금융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집중적으로 물론 삼성전자도 일부 팔았지만 업종으로 본다면 금융 섹터에 대해서 대부분 한 70% 정도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4대 금융지주 기준 주가는 평균 21.8%나 하락했는데 올해 내내 은행주 상승을 이끌었던 밸류업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밸류업 정책은 후퇴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는 기공시한 내용을 번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신뢰도 실추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이는 회사가 가장 지향하는, 회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외국인 순매수 대금 추이인데요. 왼쪽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은행업들 관련해서 왼쪽은 은행업, 오른쪽은 증권업입니다. 보시면은 은행업 쪽에 대해서 확 들어왔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확 꼬꾸라졌죠.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가 급격하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꼬꾸라졌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조금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여전히 은행
순매수 대금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증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죠. 급등세를 보였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엄령 이후에 이게 좀 꼬꾸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금융주들은 수급의 키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이 유입되느냐 모습들이 역시 리바운딩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 후퇴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다만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갑자기 뒤집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는 글쎄요. 그 방향성을 그렇게 꺾기는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 쪽으로 다시 기환을 해주면서 금융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까지도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금융지주가 대외 신인도를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밸류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밸류업 펀드 추가 집행,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공급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과 더불어서 주가는 회복 가능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일부 반등세가 일단 나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DB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방산업종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방산도 사실 내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방산업종은 내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방산업종 수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겠죠. 수출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번에 탄핵 정국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물론 가장 B2B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간의 계약의 가능성 그런 성격이 짙은 쪽이 방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난 쪽이 우선은 이제 조선업종이 거론이 됐죠. B2B 계약에서 조금 벗어난 쪽이 조선이다. 그래서 조선주가 먼저 반등이 나왔고요. 방산업종은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빠져 있었는데. 근데 역시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리서치를 내면서 이 최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휴전이라든지 미국 국방부 예산안 삭감 우려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종이 급격히 센티먼트 악화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12개월 포워드 PR은 전쟁 이전, 즉 2018년에서 전쟁 이전이 2018년 PR이 19.2배였고요. 2019년은 17.4배였고 21년은 22배 정도의 PR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 방산업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PR 수준이 16.1배까지 12월 10일 기준입니다. 올해 12월 10일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이 16.1배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이후에 글로벌 방산업체 주가인데 쭉쭉쭉 올라왔습니다만 롱스버그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빠진 쪽,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11월 18일 이후에 국내 방산업체들만 글로벌 방산업체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만 주가 조정 구간에 돌입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해외 쪽의 방산업종들이 그렇게 크게 주가 조정으로 나온 게 아닌데 국내 업종들만 지금 방산업종들이 주가 조정 구간에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왼쪽 차트는 뭐냐면 한국, 미국, 유럽의 12개월 포워드 PR인데 유럽이 PR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관련 업체들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 업체들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짙은 녹색 부분이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옅은 녹색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가장 높은 P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국내 방산업체 12개월 포워드 PBR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이전 2018년과 20년도 사이로 그 밑으로 회귀가 일어났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지금 다시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수 중심의 이러한 어떤 방산업종의 밸류에이션까지 수준이 내려왔고요. 지금은 수출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이걸 다 어느 정도 다 어떻게 보면 뱉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종전 이후에도 지속될 국방 예산 증액과 방위비 확충 기조 그리고 무기 산업의 락인 효과가 더해지면 25년에도 추가 수출 뉴스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이제 결국 넘어가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는 역시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금을 또 니네가 더 많이 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미국이 우리 돈으로 니네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토의 기준선이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지키는 나토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너무 많이 분담하니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니네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내라라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방위비 증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구매국에서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당장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K2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계엄령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계약이 지연된 게 아니라 현지 쪽의 어떤 업체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K2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00대 이상의 물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500대 정도는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지 생산을 요구한다면 약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K2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상대방 국가는 지금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500대 정도 이상을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기조 수주 기대가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25년에서 26년까지도 증익 구간이 이어질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방산업종이 상당히 낮게 많이 빠져 있으면서 상당히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반등세가 여전히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싸게 거래됐습니다. 지금 PER 기준 12개월 포워드 PER이 16배 정도라면 충분히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에는 22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7.4배 정도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그때는 전쟁이 없었던 19년도에 그때보다 더 싸게 거래되니까 충분히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에서 방산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탐방왕이라는 플랫폼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 한 달간 국내 방산 섹터는 24%나 급락하면서 코스피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고 이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에 따른 수혜 기대와 달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휴전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국내 계엄령 선언과 정치적인 불안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은 실질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은 오히려 방산 예상 확대를 시사하고 있고 미국의 글로벌 경찰 역할 축소 그리고 중동의 전쟁 회피 움직임이 방위 자율성 필요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고 유럽과 중동, APEC 지역에서 방산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맥쿼리 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은 군수품 재고 보충 그리고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산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계엄령 이후에 정치 불안으로 수출 기회 상실 그리고 행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약화가 우려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 계약은 정부가 아닌 방산기업과의 실무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조선업종에 대한 논리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조선업종도.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그대로 방산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한국 방산산업의 성공은 특정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다라고 맥쿼리 증권은 이야기했습니다. 방산 섹터의 견고한 펀더멘트를 고려한다면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4분기 실적 시즌 효과 그리고 신규 수출 계약 체결이 투자 심리 회복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2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업종에 대한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역시 나타났고요. 상당히 많이 빠지던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미반도체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2.7%나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14% 반등 성공했고요. 브로드컴 6.63%, 애플과 AI 서버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MD가 1.89, 그 다음에 ARM이 4.28,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램 리서치가 4.45%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전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가 43% 일단 수출 증가가 있었다 발표가 됐고요. 컴퓨터 주변기기도 53% 정도 늘어나면서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특히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삼성전자가 4% 이상 급등했고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ALT, 두산테스나, 아나페스, SNS텍, 리노공업, ISC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죠. 특히 두산테스나가 거의 10% 정도 주가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마 엑시노스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관련된 수율이 잡히면서 3나노였나요? 뭐 수율이 잡혀서 아마 다음 핸드폰 모델에 엑시노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오늘 두산 테스나도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로이터 통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을 보면 이겁니다. 자,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칩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처리에 특화된 첫 번째 서버용 칩을 개발 중에 있다고 보는데 코드명이 발트라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 생산은 아마 26년도에 생산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서버 칩 개발 배경은 애플이 현재 아이폰과 맥의 생성형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간단한 AI 요청은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고 복잡한 요청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고성능 칩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엔비디아 등 경쟁사 칩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AI 전용 칩 개발을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I 칩의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 운영이 핵심인데 역시나 뭐 칩의 전반적인 설계와 생산은 애플이 관리하면서 TSMC가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칩릿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애플 뉴트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TSMC의 최신 N3P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생산하고 이는 M4 칩보다 향상된 제조 공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자체 칩 개발로 인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를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개발 일정으로 봐서는 12개월 내에 조기 성적을 완료하고요. 추가 수정과 테스트를 거쳐서 26년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겠죠. AI 쪽이 죽지 않았다. 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메모리 공급이 역시나 기후인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 과잉,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역시나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오늘 소라에 이어서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로 GPT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애플 아이폰으로 또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과부하 현상,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 메모리 공급 과잉은 좀 아닐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게 막 이렇게 집중될수록 앞으로도 더 많이 크게 집중이 될 것인데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수록 상시적으로 이런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겠죠. 해결책은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적 싸움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서비스를 확대를 하려면 뭐죠? 온 디바이스 AI에 메모리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메모리를 많이 집어넣냐? 역시 커스텀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등등 관련해서 역시나 메모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도 그렇고요. 향후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작되면 본인 자사의 어떤 그런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본 탑재 메모리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메모리가 공급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논리를 펴는 거겠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역시 공급 과잉은 좀 기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CXMT 이야기를 하는데 CXMT는 DDR4를 해요. DDR4. DDR4를 공급 과잉하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가격을 뭐 일반 가격보다 절반 수준으로 낸다는데 DDR5로 이제 국내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DDR4 관련된 가격 하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국 업체들의 캐파 증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풀려서 지금 가격이 급락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다음 그림이죠. 다음 그림인데요. 미국의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확정 여부인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텔은 11월에 했고 TSMC도 11월에 했고요. 마이크론도 12월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11월에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찝찝합니다. 예, 찝찝하고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 확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치우치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쪽과 관련해서 어닝에 대한 내년의 추정치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좀 AI 쪽으로는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중심을 한번 충분히 천천히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가 X 계정에 글을 올려서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만 치료제 엄청난 효과를 봤죠. 수혜자입니다. 워낙 돈이 많은 갑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런 모습은 역시나 이런 비만 치료제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뚱뚱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이렇게 받고 그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슬림하게 지금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극찬할 수밖에 없죠. 몸소 써봤잖아요. 몸소.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 분들을 GLP 억제제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면 걔네들이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가를 상당히 낮춰야 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최근 보험사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의 선언문의 일부인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기대 수명은 약 42위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여 센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SK그룹의 원료의약품 CDMO 자회사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학 제회사에서 약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가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SK팜테코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매출이 9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2조 원짜리 수주가 됐기 때문에 연매출 2배 이상의 수주를 따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 계약 대상이 아마 미국의 일라릴리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 미국의 보건부는 26일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들이 비만 치료를 위해서 약물의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보험 지급이 되는 쪽으로 비만 치료제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악관은 해당 규정에 메디케이트 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메디케어 가입자 340만 명과 메디케이드 가입자 400만 명이 GLP-1 약물을 보험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이게 나오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급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나타나면서 펩트론 상당히 강했고요.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D&D 파마텍, 대웅제약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당히 급반등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성갑 교수 연구팀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 장줄기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G 섬유아세포
나트리젤 등의 동물 유래 물질 없이 기상 증착된 유기 고분자를 활용해서 배양 재생 치료의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물 성분 배제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 장줄기세포 대량을 배양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 배양한 장줄기세포를 실제 장 상피가 손상된 염증성 G 모델의 대상 조직의 생체 내에 이식 실험을 한 결과 손상 부위가 재생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플랫폼의 대규모 생산성을 평가하고 환자 유래 줄기세포에 적용할 방침인데 이번 연구 성과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지난 2일자에 실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메디포스트, 아크솔루션스, 바이온, 바이오솔루션, 파미셀, 코아스텐 캐몬 이쪽 관련해서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참 오랜만에 주가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글쎄요, 뭐, 대장, 뭐 이런 쪽도, 가장 제가 과거에 기억했던 것이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완치가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만약에 발병하신다면, 불과 한 10년 전, 뭐, 과거에는 거의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궤양성 대장염이. 그리고 일부 궤양성 대장염 관련된 약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약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불치병처럼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그 약도 이렇게 약간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좀 복용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심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염증성, 장의 염증성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질환들은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돼야 되는데 아무튼 뭐 글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살면서 수명이나 그다음에 생활 관련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뉴스가 아닌가 싶네요. 등등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았던 실제로 병력이 있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약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요. 뭐 습식도 원인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궤양성 대장염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럽게 생활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개인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그런 것들도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자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뭐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잊어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스트레스 푼다고 술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째입니다. 자, 구글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인 윌로우 공개 모멘텀이 이제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화 보안 초전도체 관련주가 역시 상승해 보이는데 이제 어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구글모에서 알파벳 A가 오늘 5.5%나 상승을 했는데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 윌로우를 공개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구글은 연산 속도는 물론 계산 오류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신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9일 현지 시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공개를 했고요. 슈퍼컴퓨터로도 약 10자, 그러니까 10의 25제곱년이 걸리는 연산을 5분 만에 해내는 것은 물론 양자 컴퓨터에 30년 된 고질적 난제인 오류 정정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생긴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자 암호나 보안주가 주가가 움직였고요. 관련주로서는 CQ센,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KCS, 우리로, ALT,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초전도체 테마까지도 같이 움직였다.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 테마 주니까 한번 쓱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대법원 관련해서 징역 2년이 장중에 확정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정치 관련된 인맥 관련주로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SG글로벌, 코메론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PM풍년, 그다음에
윈하이텍, 그다음에 스타플렉스도 뭐 김동연 인맥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반면에 화천기계 등의 조국 관련 테마주는 일단 주가들이 하락했다.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에서 또 국회의원 관련된 이슈가 하나 발생하면서 역시 지금 그날마다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뭐 아마 이번 주 주말에도 아마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탄핵 관련된 가결, 부결 이 여부에 따라 또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들이 좀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테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뭐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주식시장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글쎄요. 일부 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일부라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대략적인 섹터 관련된 8가지 정도의 섹터 중심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하루가 지금 상당히 좀 살아본 판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주가들이 회복하면서 적어도 최근에 PBR 0.8배 정도 락바텀 정도로 이야기됐던 2350 정도를 깨지 않고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반등세가 또 나왔지만 주말 사이에 어떤 또 결과가 정치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또 지난번처럼 뭐 지난주에 토요일 날 뭔가 탄핵이 가결 안 되고 월요일날 급락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번 주말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또 시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내일도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식을 갖고 계신 포지션이 있다면 내일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되 일단 주말에 어떤 변화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하루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방향으로 뭐 우리가 사회가 나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